코로나19 사태로 개봉이 미뤄졌거나 불투명해졌던 영화들이 1년 만에 다시 개봉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머지않아 관객을 찾아갈 작품들을 중심으로 감독들의 전작, 각각의 고유한 연출, 특색 있는 촬영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제작된 뮤지컬 영화들은 존재하는 뮤지컬을 각색했거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를 리메이크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비평가들과 관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죠. 감독이 전혀 뮤지컬을 연출한 경험이 없거나 연륜이 있어도 원작인 뮤지컬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고유한 특징을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개봉했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첫 뮤지컬 작품입니다. 줄줄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지난 뮤지컬 영화들과 달리 여러모로 기대된 작품이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거장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했고 그 당시는 신인이었지만 전설적인 뮤지컬 작곡가로 성장한 스티븐 손다임이 작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스토리로 두 가문이 아닌 두 인종과 두 갱단 사이에서의 갈등이 펼쳐지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장르의 특징을 살린 연출로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대물을 비롯해 스릴러, 공포, 공상과학 등 스필버그의 해석에 매료되었던 관객들은 그가 첫 뮤지컬 장르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스필버그는 롱테이크 기법을 애용하기로 유명합니다. 화면 속 배우의 동선, 즉 블로킹을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나의 롱테이크로 수많은 인간관계와 스토리를 전달하죠. 롱테이크는 특히 고전 뮤지컬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촬영 기법의 하나인데요. 뮤지컬 넘버의 안무와 동선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스필버그는 어떻게 보면 뮤지컬에 최적화된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적인 거장과 시각적인 거장의 만남인 셈이죠. 한편 촬영 감독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고 스필버그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했던 야누시 카민스키입니다. 스필버그와 함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카민스키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A24는 미국의 독립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로 최근에 배급한 작품은 미나리, 유전, 문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A24는 할리우드에서 쉽게 묻힐 수 있는 장르와 스타일, 스토리를 가진 영화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관객에게 감독의 기술과 예술성의 진수를 만끽하게 해줍니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믿고 보는 배급사로 알려져 있죠. 그린 나이트는 2020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서 첫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개봉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린 나이트는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원탁의 기사 중 가웨인경의 모험을 다룬 가웨인경과 녹색 기사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연말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던 아서왕의 카멜롯 성에 갑자기 초록빛을 띤 거대한 기사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 이들의 용기와 명예를 시험해보자며 터무니없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치면 1년 뒤 자신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서왕의 조카 가웨인경이 나서서 녹색 기사의 목을 치고 녹색 기사는 놀랍게도 살아서 잘린 목을 들고 1년 후에 자신이 사는 녹색 교회에서 보자고 예고합니다. 이 전설은 기묘하면서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영화와도 같은 자세한 시각적인 묘사와 시간의 비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 나이트의 감독 데이비드 라우리는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썬댄스 영화제에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발판으로 인디 영화와 상업 영화를 오가고 있습니다. A24 아래서 데이비드 라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시각화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프랭크 허버트의 1965년작인 공상과학소설 듄을 각색한 듄 역시 개봉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지만 극장에서 볼 수 있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듄은 공상과학 소설의 대표로 여겨질 만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으며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수많은 감독들이 각색을 시도했던 대작입니다. 초현실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감독 알레한드로 호도랍스키도 그중 하나인데요. 살바도르 달리, 오선 웰스, 믹 제거 등을 주연으로 영화를 준비했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스케일로 인해 제작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더럽스키's 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흥미롭게 담아내기도 했죠. 듄의 감독 드니 빌네브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아왔었습니다.
빌 네브는 영화마다 각기 고유한 예술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크게 부각되진 않은 듯합니다. 주로 침체한 분위기 속에서 빌 네브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림자와 어둠을 사용해 신비로움을 부여하는가 하면 예술적이면서 실험적인 촬영으로 관객의 뇌리에 오래 남을 영상미를 구현합니다. 이미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러너 후속작 블레이드 러너 2049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빌 네브는 1984년 영화 듄과는 차별성 있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공상과학 장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듄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워너 브라더스에서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겨냥한 영화를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행보를 보여왔죠.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했던 스타 이즈 본과 조커도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듄이 이와 같은 푸시를 받았다는 것은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작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새 영화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 밖에도 기대감이 크고 기다림이 길었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하는 웨스 앤더슨의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는 2020년 초반에 예고편이 공개됐었지만 스트리밍하는 대신 개봉을 미뤘습니다. 조만간 칸네 영화제에서 첫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세기 가상의 프랑스 도시에 파견되어 일하는 미국 저널리스트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이 미국의 유서 깊은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에서 큰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스카우트 캠프, 사립학교, 잠수함, 호텔 등 고유한 특징을 가진 특정한 장소를 주로 배경으로 사용하는 웨스 앤더슨은 이번엔 신문사를 주 배경으로 선택했습니다. 웨스 앤더슨답게 프레임 하나하나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또 최근 예고편이 공개된 Last Night in Soho는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감독으로 알려진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신작입니다. 에드거 라이트의 영화는 보면 볼수록 더 많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적 개그로 유명하죠. 매끄럽고 세련된 편집, 그리고 재치 있는 극본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Last Night in Soho는 1920년대 파리로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은 Midnight in Paris의 공포스러운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1960년대를 사는 어느 가수의 몸에 빙의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에드거 라이트는 주로 코미디와 공포 장르를 혼합해 왔는데 이번에는 공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듯합니다. 에드거 라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공포라고 하니 감독의 소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북미 영화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팬들을 오래 기다리게 했던 영화를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